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영화의 배경은 스페인의 한적한 시골 도시예요. 이곳엔 누가 봐도 부유한 사람이 살 만한 대저택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집 안에는요, 아주 가녀린 몸매의 아름다운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벨라. 그녀는 방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기면서 요가를 즐기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녀는 얼굴을 뺀 모든 곳에 이런 살색 수트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녀의 그 식사는요, 방에 연결된 전용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녀의 방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어요. 이 집은요, 사실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 로베르트의 집입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화상이나 사고로 피부를 잃어버린 환자에게 피부 이식 수술을 해주고 있어요. 저녁이 되었고 로베르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방에 돌아와서 넥타이를 벗어 던지는데 방 안에 70인치쯤 돼 보이는 대형 TV가 있네요. 그리고 그곳에는 한 여성이 나체로 뒤돌아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벨라죠. 그는요, 잠시 동안 이 아름다운 그 곡선의 실루엣을 감상합니다. 이윽고 방에서 나와 바로 옆 벨라 방으로 향해요. 이 방은 열쇠가 있어야 열립니다. 안에 들어가 봤는데 누워있는 줄 알았던 벨라가 사실은 몸 이곳저곳에 칼에 베어 있었고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였어요. 보니까 그녀가 이 잡지 책에 그 종이의 날카로운 면으로 몸을 자해를 한 거예요. 로베르트는 재빠르게 그녀를 자신의 저택에 있는 수술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한 손길로 하나하나 그녀의 몸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죠. 벨라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로베르트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더 남았죠? 그냥 빨리 죽여줘요. 하지만 남자는요, 그녀의 고운 피부를 감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진짜 죽고 싶었으면 목을 걸렀겠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로베르트는 그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수술실 겸 실험실에서 피부 조직 연구에 몰두를 하고 있어요. 이 몸체의 부분을 곡선에 따라서 다 나눠가지고 각각의 피부 조직을 만드는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수술대에 벨라가 누워있네요. 그녀에게 말하죠. 더 이상 화상 걱정은 안 해도 돼. 하지만 여자가 말하길 1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로베르트는요, 세포 이식을 통해서 아주 획기적인 인공 피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걸 벨라에게 적용시키는 이 실험을 자기가 직접 했고 여기에 아주 그 자신감에 차 있었죠. 그리고 이 인공 피부에 이름을 붙입니다. 갈이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갈이라는 이름은 몇 년 전 차 사고로 화상을 입고 죽은 로베르트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는 의사들이 모인 세미나 자리에서요, 내가 만든 이 인공 피부가 엄청난 거다 하고 강한 확신을 보이긴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를 의심해요. 혹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이 유전자 실험으로 한 거 아니야? 그거 금지돼 있잖아! 너 그거 따르지 않은 거 아니야? 너 그거 당장 그만해야 돼! 이런 식인 거죠. 로베르트는 그들이 진짜 이게 잘 실현되고 있다는 걸 알아주지 못하는 거에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밤도 그는
큰 화면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의 벨라가 책을 읽고 있는 그 자태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워요. 그는 옆방 열쇠를 따고 들어가서 그녀에게 아편을 건넵니다. 그녀가 묻죠. 더 선볼 데가 있나요? 로베르트는요. 아니, 넌 지금 세계 최고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 이때 벨라가 희망에 찬 눈으로 그에게 물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죠? 그런데 로베르트가 상당히 당황을 합니다. 그런데 벨라가 계속해서 재촉을 해요. 이제 우리 둘이 살아요. 남들처럼 동등하게 살 수 있잖아요. 로베르트는 다시 차가워졌어요. 아니, 우린 남들과 달라. 그리고 나가버리려는 로베르트에게 벨라가 아주 가까이 다가갑니다. 거의 입술이 부닥칠 정도로 가까이요. 난 당신 거예요. 당신이 만들었잖아요. 그녀의 유혹은 무시당했고 로베르트는 황급히 방을 나가 문을 굳게 잠굽니다. 하지만 다시 방에 돌아가서 그녀의 모습을 감상하죠. 이 집에 사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60대의 가정부 마릴리아. 그녀는 로베르트의 아침 식사를 챙겨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굴을 똑같이 만들면 어쩌자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살할 거예요. 운명은 반복되는 거예요. 걱정스럽게 조언하는 마릴리아를 가볍게 무시하고 로베르트는 이제부터 집에 출근하는 모든 하인을 해고하라고 명령하죠. 다음 날 이 집으로 누군가가 방문합니다. 그는 바로 마릴리아의 아들 세카예요. 세카는요, 사실 10년 전에 고향을 떠났어요. 그런데 어머니 마릴리아를 다시 찾아서 온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적대적이에요. 감히 네가 어떻게 이곳에 찾아올 수 있어? 하는 태도. 하지만 오랫동안 정을 주지 못했던 아들이 그리웠던 마릴리아는 결국 이 로베르트 집의 뒷문을 열어주고 두 사람은 은밀히 만나게 되죠. 네, 이 아들 세카가요. 말을 하는 투나 생김새가 보통 망나니 양아치가 아닙니다. 무작정 어머니가 일하는 그 로베르트 집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 집처럼 막 TV 틀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죠. 사실 그는 경찰이 쫓기고 있어요. 절도범이거든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 집에 며칠 동안만 숨어있자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어머니는 매몰차게 그를 내쫓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망나니 아들 세카가 밥을 먹다가 부엌 한켠에 CCTV 화면에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CCTV를 통해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당황한 마릴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그냥 영화 틀어놓은 거야. 하지만 그 영화라고 부르는 영상 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요가를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말소리를 들은 건지 이 벨라가 카메라를 주시합니다.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집에 또 다른 사람이 있네. 세카는요, 자신의 어머니를 의자에 묶어두고 행주로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문을 열어보면서 그 여자가 있는 방을 찾아다녀요. 그러다 문이 잠겨있는 방 한 개를 발견합니다.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야! 문 열어봐! 벨란 당황했어요. 누군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이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벨라가 얘기합니다. 전 열쇠가 없어요. 열쇠를 찾아와야 돼요. 세카는요, 다시 묶여있는 어머니를 협박해가지고 방 열쇠를 기어코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죠. 사실 벨라는요, 그 틈을 이용해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거구의 세카를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잡힙니다. 그런데 세카의 질문이 이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 돌아온 거야? 활활 타오르는 그 차 안에 내가 그냥 두고 왔는데.
벨라는 쉽게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저기요, 제가 어디든 따라갈 테니까요. 그냥 당신하고 같이 갈 수 있게만 해주세요. 하지만요, 이 욕정에 불탄 세카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벨라에게 원한 건 그녀의 몸이었고 결국 그녀의 몸을 탐하게 되죠. 이때 로베르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파악했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총을 집어들어서 세카에게 향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벨라는 흐느끼면서 로베르트에게 안기게 되죠. 세카와 로베르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두 사람은 사실 어릴 적 같이 자랐어요. 사이가 좋진 않았죠. 항상 죽도록 싸웠으니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주인집 아들과 하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이 집안의 부인이 불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녀 마릴리아 있죠. 로베르트 집에 지금 가정부로 있는 이 하녀 마릴리아가 그 주인집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로베르트가 있었는데 이걸 주인집 부인이 거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그 비밀을 모른 채 자라난 거예요. 근데 마릴리아는 로베르트 옆에서 가정부 하녀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그를 돌봐온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집에 있는 거고요. 자, 현실로 돌아옵니다. 마릴리아는요, 이 세카가 죽고 나서 그 피가 흘려진 그 침구들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벨라에게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죠. 12년 전 세카는 여전히 불안당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엄마에게 숨겨달라면서 이 집에 들어왔어요. 12년 전에도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로베르트의 당시의 부인과 바람이 납니다. 눈이 맞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불륜이 멈춰지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이 떠나기로 했는데 그렇게 가던 중에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차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 세카 나쁜 놈이 여자 갈을 두고 그냥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갈은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 건져요. 그런데 그런 갈을 로베르트가 다시 데려와서 극진히 간호했죠. 근데 갈의 상황이 어땠냐면 모든 피부를 다 화상으로 잃어버렸고 온몸이 다 꺼즈로 덮여있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침대에서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녀가 몸을 회복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거울을 봤어요. 완전 피부가 다 없고 이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도 끔찍한 몰골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갈은, 와이프 갈은 결국 창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선택해요. 그런데 하필 그때 갈과 로베르트, 이 부부 사이에서 있던 어린 딸이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엄마가 창문에 떨어지는 장면을요. 참 비극적이죠. 영화는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세카의 시신을 처리하고 온 로베르트는 이 떨고 있는 벨라를 따뜻하게 안아주죠.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을 지샜고요. 로베르트는 밤새 와이프와 똑 닮은 벨라를 품에 꼭 안고 잠이 들었어요. 영화의 시점은 6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6년 전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딸의 이름은 노르마예요. 노르마는요, 그 트라우마를 안고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렇게 예쁜 성인으로 자라납니다. 근데 집 밖을 잘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동네 결혼식 파티에 딸과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날 밤 파티에서 노르마는 딸은 또래들과 잘 어울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로베르트가 딸을 찾으러 밖에 나갔는데 정원에 흩어져 있는 딸의 신발과 옷가지가 있는 거예요.
분명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반쯤 정신이 나가서 딸을 막 찾아 헤맸는데 마침 숲속에서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아이를 발견합니다. 아이를 막 깨웠어요. 딸아, 딸아. 그런데 딸이 눈을 뜨자마자 아! 소리를 지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날 파티에서 노르마는요, 착해 보이는 동네 청년 비세트를 만났어요.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대화는 꽤 잘 통했어요. 정원을 두 사람이 거닐다가 이 딸 노르마가 오랜만에 너무 좋은 거예요. 파티에 와서 이렇게 남자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막 구두를 벗어 던지고 자켓도 벗어 던지고 자유로움을 만끽했죠. 그런데 옆에 있던 남자 비세트는 감정이 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키스를 했고 결국 이 두 젊은 남녀는 아무도 없는 숲속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던 딸 노르마는요, 두려움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남자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그의 손을 물어요. 근데 남자도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녀의 뺨을 때리는데 이에 노르마가 정신을 잃게 된 거예요. 비세트는 두려움에 그곳을 도망쳐버려요. 그래도 떠나기 전에 노르마에게 흩어진 옷가지를 정리해주긴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로베르트가 누워있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딸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충격을 받은 아이는 정신병원에 수감됐어요.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외부인의 접촉이 할 수 없었고요. 아버지를 보더라도 두려움의 장롱 속에 숨어버려요. 의사 말에 의하면 그날 깨어나면서 아버지를 봤잖아요. 자신을 성폭행한 게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또한 아버지한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절망적이죠. 그러면 비세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를 그렇게 두고 간 비세트는 일상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그의 어머니 옷가게 일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일을 끝내고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려고 외출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를 미행하고 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룰루랄라 가고 있는 그를 고의로 사고를 내서 정신을 잃게 하고 마취제를 쏘고 그를 차로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그 납치범은 다름 아닌 로베르트였어요. 귀로 듣는 영화 2부에서 계속됩니다.